미국 40년 살고 귀국한 67세 한인 사장. 은퇴 후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가볍게 넘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은퇴가 현실이 되고 더 이상 직장에서 연속적인 급여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돌아가야 하나? 하고 귀국을 결정하는 경우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40년간 마트를 운영하고 살았던 67세 한인 사장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한국에서 겪게 되는 예상 밖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생활 40년이라면 사실상 젊은 시절부터 중년, 그리고 노년의 일부까지를 전부 해외에서 보낸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장님은 가족과 함께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언어부터 문화, 사업 방식까지 현지에 맞춰 열심히 적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트도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도 독립하여 각자의 길을 찾게 되자 이제 더 늦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히 노후를 보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슴 한켠에는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은퇴 생활을 시작하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일 지불해야 할 생활비, 그리고 미국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교통 환경, 거기에 더해 오랜 세월 동안 달라진 한국 사회의 문화까지. 아, 이게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장님의 경험을 통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해도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 생활 후 귀국 생각보다 높은 생활비의 벽.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생활비입니다. 한국에 살면 물가가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 데다가 세금이나 관리비, 의료비 등을 합쳐보면 결코 만만치 않지요. 사장님의 경우 미국에서 운영하던 마트를 처분하고 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에 집 한 채를 마련해 둔 상태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귀국 후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처럼 기본적으로 드는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니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에서 거주하던 시절에는 이미 익숙한 보험 시스템과 메더케어 등 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방식에 적응해야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전에는 가게에서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지만 이제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식비나 여가비가 더 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낮에는 주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놀랄 때가 많다는 거죠. 미국도 충분히 물가가 비싼 지역이 많았는데 한국이라고 마냥 싸다는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였나 봐. 사장님은 이렇게 웃으면서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한국 특유의 밀집된 편의시설과 높은 도시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사례 1 막상 다 처분하고 들어왔더니 현금 흐름이 부담되네. 한 전직 IT 엔지니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뉴욕에서 20년가량 일하고 집도 팔아서 현금화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월세나 생활비가 높아서 곧바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쉽게 취직하기도 힘든 나이였고 게다가 해외 경력이라도 50대 후반 이후라면 국내 직장에 재취업하는 건 더욱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분은 국내에 머물면서도 온라인으로 해외 프리랜서 일을 병행해야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싸다는 얘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더라고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막연한 기대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지요. 이 관계 맺기의 변화, 단절된 사회적 연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사회적 연결의 단절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살다 보면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SNS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긴 하지만 뿌리 깊은 인간관계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게 되죠. 사장님도 귀국하면 옛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도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생활 패턴과 가족 관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한두 번 반가운 마음에 모임을 갖기도 했지만 이후엔 좀처럼 자주 만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본인은 이제 은퇴의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현업에서 일하거나 손주 돌보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또 이미 기존에 미국에서 생활하던 커뮤니티와 완전히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 마치 허공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도 내가 의지할 만한 친숙한 커뮤니티가 아직 없다는 거죠. 적응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그저 고향 땅이니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고 사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례, 이 낯선 고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던 한 분은 자녀들이 모두 미국 생활에 만족하며 현지에서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자 본인 혼자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막상 오니 가족도 없고 당연히 친구들도 대부분은 2030년 전 연락을 끊은 상태라서 완전히 낯선 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할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아 초반에는 무척 외롭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호회에 참여해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마음 먹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셈이지요. 그분 역시 처음부터 아예 현지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 교회, 봉사활동 등등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사람만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3.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 충돌.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문화적 충돌입니다. 아니, 내가 한때 살았던 고향이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상당히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4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나 마찬가지니까요. 도시의 풍경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속도 등 전반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20대 시절에 미국으로 가셨으니 한국에서의 청년기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사실상 이어서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현지 문화에 더 익숙해진 상태에서 귀국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에 오히려 어색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일례로 한국에는 각종 모바일 간편 결제나 QR코드, 다양한 SNS 채널이 폭넓게 퍼져 있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 본인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쓸 줄 알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일이 디지털화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해요. 또한 언어 역시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분명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이나 유행어는 잘 알아듣기 힘들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조차 예전과 많이 달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잘하면서 정작 한국말을 쓰는데도 대화가 잘 안 통한다니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 라며 스스로 웃음 짓곤 하셨습니다. 사례 3. 한국에 살지만 미국식 사고방식이 더 편해서요. 한 인천 거주 교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 돌아온 뒤의 분위기에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간섭이나 모임에서의 암묵적인 예의 또는 가족 행사에서 요구되는 의례 등에서 자신이 너무 미국식으로 행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했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마음을 졸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 역시 넌 왜 그렇게 미국 물이 들어서 튀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하니 본인은 미국 스타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주변과 부딪힐 때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라도 조금씩 한국식 문화를 배우고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4.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극복할까? 은퇴 후 한국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에게 혹은 이미 귀국하셨으나 적응 중이신 분들에게 사장님과 여러 사례를 통해 나눈 조언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경제적 현실 파악. 막연히 옛날보다 한국이 살기 좋아졌겠지라는 기대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지역의 생활비와 물가 수준을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귀국 전 23개월 정도는 단기 거주를 하면서 직접 체험해보고 예상 지출 항목들을 리스트화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한국에 와서도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단체, 문화센터, 취미동호회 등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반겨주겠지 하는 기대보다는 스스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화 적응 전략. 한국이라고 내가 다 아는 곳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나라에 온 것처럼 배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온라인 결제 방식, 인터넷 뱅킹 등 필수적인 디지털 문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내가 양보하며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지 자산과 해외 자산 관리. 미국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면 미국 내 자산연금, 부동산 등과 한국 내 자산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자문을 구해 세금 문제나 송금 절차, 환율 변동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 수령 방식,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을 동시에 고려해 최적화된 재무 플랜을 세우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건강관리. 60대 이후부터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국했어도 병원비나 약값이 계속 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빨리 가입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추가적인 보장성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은 말. 은퇴 후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신대륙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해서 혹은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상을 설계해야 하는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0년간 살아온 한인 사장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 돌아왔구나라고 후회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가면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조금 더 느린 걸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준비가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괜히 먼 미래 얘기라고 해서 남일처럼 여기기보다 스스로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한 번쯤은 내가 만약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고민과 준비를 계속 쌓아 나가면 언젠가 은퇴 후에도 덜 흔들리고 보다 안정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때로 외롭고 예상보다 난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변에 적절히 도움을 구한다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한국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걱정 대신 여유와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